피해갈 수 있는 고도된 원자력 기술을 가지고 있던 거라면 당당히 여러분 아시죠? 어떤 장도 멀리하고 막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우리가 확보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전성이라는 것은 모든 과학의 필수적이거든요. 원자력뿐만 아니에요. 모든 과학의 최우선이 안전성입니다. 진짜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는 과학은 세상에 없어요. How safe is safe? 얼마나 안전해 안전한 거냐? 제가 토론하면서 물었어요. 도대체 언제나 얼마나 안전해 안전한 거냐? 자, 길에서 자동차를 가다가 가끔 인도로 뛰어들어요. 그래서 인도에 가는 사람을 죽이고 다쳐요. 그러면 그걸 방역해서 인도하고 차도 사이에다 벽을 칠 거냐고요.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요즘 이제 그런 머리에서 생각했어요. 지난번에 며칠 전에 미국을 갔다면서 시설대에서한테 물었어요. 얼마나 시설대에서 안전한지. 또 길에서 그 트럭 기사들한테 물어봐요. 당신이 매일 차로 끌고 다니면 얼마나 안전하겠는지.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근데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저는 언제나 하는 얘기했어요. 인간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이 만든 기계는 완전하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육하고 기술고 딱 유지 보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제나 보는 게 도대체 얼마나 안전해 안전한 건지. 원자력을 지면 나라가 세계의 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세계 그 초강력은 원자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제 상상력은 지식보다 더 중요해요. 지식은 제한이 되지만 상상력은 우주를 꿈꾸라는 자는 원자력 관련 많이 설명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요, 이제 세 가지 잠깐 용어가 있는데 스몰 마인드에서 수 있고요. 소인들은 사람 흉만 본다. 제가 이렇게 보려고 그랬어요. 그 가운데는 에버지 마인드 소재입니다. 보통 사람은 옛날 얘기만 해요. 어제 드라마 보는 얘기만 해요. 근데 그레이트 마인드 소재이고요. 대인은 아이디어는 미래라는 뜻입니다. 미래의 지향력이 얘기죠. 자, 우리가 미래의 지향력이 얘기만 해도 시간이 없어요. 근데 마냥 과거만 들추고 앉았고 마냥 남의 비유만 거스르게 지금 때 150년 전에 니체가 유명한 아마 이때는 오염이라는 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말 했어요. 지구가 태우병을 가지고 있는데 그 표현 중에 하나가 인간이에요. 자, 지구를 이렇게 더럽히는 게 누굽니까? 저도 말도 안 해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이. 그래서 이것을 인간이 해결하지 않으면 인류의 생존의 문제가 온다는 것입니다. 150년 전 철학자는 이미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구를 넓힐 그 인간일 거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이제 1999년에 새로운 밀레니엄이 천년을 맞으면서 그 미국 공학에서 여러 조사를 하고 있어요. 인류의 가장 미래 기술이 뭐냐? 전기라고 했어요. 사실 이제 전기 없는 사회를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제 전기 얼핏 참 유명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파라데이라는 사람이요. 자, 그 전기 자장의 필드에 대해서 발견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영국의 그 로얄 소사이티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물었어요. 그 자장을 어디다 쓸 거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도 잘 모릅니다. 근데 아마도 뭔가는 이것 때문에 많은 세금을 거둘 거예요. 지금 현대 과학을 끌고 오는 것이 자장이었거든요. 지금 현대 공무를 끌고 오는 것이 이렇게 많은데 휘울리거든요. 근데 그 양반이 벌써 이미 자기는 모르지만 먼 분야를 어마어마한 세금을 거둬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셀폰, 핸드폰 그것이 아니었으면 용돈 그런 걸 볼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원자력 기술이 19위에 와 있습니다. 우주가 뭐냐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우주란 말을 대답을 못했습니다. 우주의 정의가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는 거 이렇게 정의했어요. 자, 그럼 자연과학이 뭐예요? 자연과학이 우주가 대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과학은 시간과 공간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과 공간을 극복해서 인간의 삶의 질을 높여가는 것이 바로 자연과학입니다. 그래서 시간이라는 게 그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자연과학을 하는데 뭐가 필요했냐면 에너지가 필요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오염은 고려하지 않고 에너지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환경 오염이에요. 이제는 청정 에너지가 아니면 쓸 수 없는 그런 시대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자원, 기술, 통신, 시장, 자연국가라고 우리가 선진국 가는데 우리는 선진국을 가서는 조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원이 하나도 없어요. 에너지 자원. 근데 불과 반세기 만에 1조 달러를 달성한 그런 유일한 나라예요. 그게 무엇이 그게 가능했겠느냐? 우리 국민이 수학을 잘하는 국민입니다. 그 수학적인 분야가 우리 근대에 큰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가는데 10몇 년밖에 안 걸렸어요. 근데 그 이상 못 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면 우리나라 수학교육 다 죽었어요. 그래서 요즘 학교 다니면서 수학교육이 여기서 하고 다니는데 수학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예요. 근데 그 치맛바람에 수학교육 다 죽였어요. 보리스탄 한 3,000개 과학 이론이 있어요. 그 과학 이론 맨 위에 있는 게 여러분 뭔 줄 아세요? 시간의 상승성 이론이었어요. 그 양자이론. 이게 시간의 상승성 이론과 양자이론 게 키워드가 시간입니다. 인간이 시간을 몰랐다는 뜻이에요. 시간을 몰랐어요.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몰라. 근데 아인슈타인이 이제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아인슈타인의 꿈에 빛을 타고 우주 여행을 했어요. 근데 어디에 도착했냐면 자기 등뒤에 들어왔어요. 등에 들어왔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시간과 공간이 흰다. 다시 말하면 우주가 유한하다는 결론을 냈어요. 그리고 지구상에 돌아왔더니 지구상 수백 년이 걸렸는데 자기는 하나도 늙지 않고 돌아왔어요. 왜 내가 안 늙었지? 그게 뭐냐면 빨리 움직이는 물체는 시간이 천천히 흘러요. 그게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열심히 사는 사람은 오히려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는 뜻이에요. 아주 하루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런 사람 하루가 굉장히 길어요. 근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허둥지둥 하다가 하루가 흠뻑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는 사람은 시간이 천천히 흘러서 빈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실제적으로 시계를 2개 만들어주고 하나는 지상에 두고 하나는 인공위성에서 실어주면 인공위성에 있는 시기가 훨씬 늦게 움직여요. 그래서 시간의 상승 이런 우리가 주는 메시지인데 지금까지 많은 시간들이 과학적으로 있었어요. 원래서 다 시간이 뭐냐 이게 딱 한마디 정리를 해요. Time is nothing but change. 시간은 실체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변화의 중심에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늙어가는 것도 시간, 음식 썩는 것도 시간이 흐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랬어요. 시간이 뭐냐면 문자냐면 알 것 같은데 시간이 뭐냐면 모르겠다고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 시간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해요. 시간은 가장 강력한 독재자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인류 역사는 강자와 약자의 싸움이었어요. 부자와 강한 싸움이었어요. 근데 시간이라는 독재자의 싸움을 건 게 자연과학이에요. 그래서 자연과학은 시간이라는 독재자의 싸움, 수단이 과학으로 나서는. 자, 인간이 말보다 빨리 달린다면 자동차를 개발했겠어요? 아마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의 싸움이 바로 자연과학이에요. 물질과 에너지가 하나인데 이걸 에너지 자체는 왜 빛의 속도가 이 안에 들어가요? 이 빛이라는 게 이 시가 빛의 속도가 저는 이 방정식의 빛의 속도가 있는 부분 너무 쇼크를 받아요.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빛의 속도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방정식의 빛의 속도가 있는 걸 보고 뭘 느꼈냐면 우주가 질서 정연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멋있었어요. 근데 저는 화학을 공부해서 잊어버렸어요. 그러다가 19년 후에 유학을 갔다가 1978년에 박정희 대통령 그룹을 화학부로 왔었어요. 그때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불소화학을 공부했습니다. 그 발표를 보러 하니까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원자로에 불소가 필요하대요. 불소화학. 그래서 돌아오라 해서 제가 그 다음에 볼따서 79년에 왔습니다. 그래서 와서 이 군의 에디슨을 다시 만났어요. 그래서 19년 만에 그 멋진 방정식을 다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방정식과 만나면 내 숙명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이쪽부터 이쪽으로 가는 우주의 탄생의 비밀입니다. 이 굴에서. 빅뱅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은 바로 원자력입니다. 우주의 탄생 비밀과 원자력이 이 방정식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멋진 방정식이에요. 변수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우주의 탄생 다 설명하는 이 방정식.
그리고 이 안에 빛의 속도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매력적인 거예요. 보시면 이제 원자 핵이라는 게 이제 좀 저렇게 동그랗게 생겼는데 가운데 핵이 있고 이제 밖에 이렇게 전자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원자의 평균 밀도가 이제 물을 경우는 밀도가 1이에요. 그런데 보시면요, 핵은 원자의 10,000분의1밖에 안 돼. 이 핵이라는 것이 원자의 10,000분의1밖에 안 돼. 그런데 전체 무게를 배분한다면 10,000분의1밖에 안 되는 핵이 전체 무게 99.99% 핵이 나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자는 통성비가 있어요. 그래서 엑스레이적이만 보이는 게 이 정성비에 있는 사이로 그 빛이 지나간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전체 평균 밀도가 1이에요. 그럼 10,000분의1밖에 안 되는 핵이 전체의 99.9%만 핵만 꺼내서 밀도를 계산하면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한번 여러분 보실래요? 핵의 밀도가 이거 보세요. 공이 여러 개나 핵을 꺼내서 밀도를 계산하면 철보다 밀도가 100점이나 커요. 그러니까 우리 많은 몸에 원자가 있는데 원자 가운데 핵을 꺼내서 밀도를 계산하면 철보다 100점이나 커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저 핵을 깨뜨리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온다고 발표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누가 그걸 믿을 거였어요. 자, 밀도가 8밖에 안 되는 철을 여러분 망쳐놓고 아무것도 들고도 않겠죠. 근데 철보다 밀도가 100점이나 큰 저 핵을 무슨 재주로 끼겠어요? 어떻게 끼겠어요? 이 아인슈타인이 그랬어요. 상상력은 우주를 통보도 나온다고. 인간의 상상력이 뭡니까? 가장 인간은 동물과 세 가지 잘 특징이 있어요. 인간은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동물은 배가 부르면 사냥을 안 해요. 근데 사람은 배가 불러도 사냥하는 이유는 일에 대한 시간 개념 때문에. 그리고 문자를 사용하는 능력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숫자를 사용하는 능력이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시간과 수학의 접목을 해서 과학을 이루는 거예요. 거기서 저 핵을 깨뜨릴 비밀을 알아냅니다. 그래서 상상력 우주를 통합니다. 그걸 왜 했겠어 아인슈타인이? 바로 이런 걸 위해서 한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인간을 이렇게 정해요. 인간은 가장 무지하게 태어난 동물이에요. 세상에서는 아무도 못해요. 그런데 멍청하게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육이 먹혀져요. 태어나서 5년만 되면 글을 읽혀요. 15년 되면 미분 방정식을 풀어요. 근데 동물은 평생 미분 방정식을 가르쳐도 못 풀어요. 동물은 평생 시간 개념이 없어요. 저는 그것을 지인의 벽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절대 동물에게는 그 벽을 못 넘어요. 시간 개념이 없고 문자를 사용 못하고. 보세요. 미국의 참새나 한국의 참새는 똑같은 언어를 써요. 근데 전 세계 언어가 7,000개가 있는데 문법이, 억양이, 문화가 다 다르고. 그래서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를 세는 지혜. 그러니까 동물은 생존을 위해서 변하고 진화했는데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학문을 개겠어요. 그 학문을 통해서 인간이 이렇게 되고 근데 거기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상과 수학 미분 방정식이 뭡니까? 무한의 개념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무한에 대한 직관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신과 통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신은 무한한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한의 직관과 신이 가지고 있는 무한성이 연결되면서 인간은 신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과 다른 점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간성, 문자를 사용하는 능력, 그리고 숫자를 사용하는 능력이 인간을 이렇게 여기까지 꿈꿔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자력을 이렇게 생각해요. 원자력은 신이 원자의 10,000분의1밖에 안 되는 원자 핵에 감춰서 에너지다. 그래서 저는 선진국만이 출선 에너지다. 원자력은 뜻입니다. 햇빛이 원자력이고 그 원자력을 식물에 저장해서 우리가 먹으면 우리 체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먹는 음식은 조금은 거슬러 올라가면 원자력을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력을 직접 먹을 수 없으니까 식물을 통해서 동물을 통해서 우리가 섭취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주 공간에 원자력이 없었으면 어떤 생명체도 존재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만큼 원자력은 우리에게 중요한 에너지를 보내는 거죠.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쉬우냐, 핵무기를 만드는 게 쉬우냐. 여러분 어떻게 쉽다고 생각하세요?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핵무기를 만드는 것보다 수백 배 힘들어요. 왜냐하면 원자력 발전소는
100만 개, 200만 개 부품이 올려져서 하나의 발전소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원자력 발전소는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안전하게 필요한 것만큼만 꺼냈어요. 그러니까 건축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한국에는 부품도 몇 개 안 돼요. 그리고 한꺼번에 터뜨리는 게 얼마나 쉬워요. 한국이 만드는 기술 어려운 기술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 보고 만들었으면 벌써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국제 약속이기 때문에 안 만들 거고요. 그 이시델스의 불가증. 또 하나 불가증가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원자력을 전하는 나라가 탈원전하는 것도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제 사실은 거의 3년 정도는 매일 핵무기를 만들고 살았어요. 대한민국에서 저보다 방사선을 많이 맞고 사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수십 번 방사선을 맞고 살았습니다. 매일 연구실에서 핵무기를 만들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결주스에서 본부장을 겸직고 하면서 그 농축 우라늄도 그냥 손으로 만지면서 일했거든요. 지금 전 세계 원자력 사고를 경험한 나라가 딱 3나라가 있어요. 미국의 TMI 사고가 있었고, 소련의 체르노빌이 있었고, 일본 후쿠시마가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미국의 TMI 사고는 사람이 하나도 안 다쳤어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자력 똑같은 과학 경수를 해결력 이안에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과학기가 있고, 여기 전기 발생기가 있어요. 이 도움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어봉이 위가 붙어 있어요. 제어봉. 그래서 전기가 없어서 그걸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과학 원자력 용격 때 이 원생이 경락도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압력에는 굉장히 강하게 견딜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일본군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 경락고와 원자력만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경락고가 조그매요. 그러니까 압력을 많이 받는 데도 많이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제어봉이 이 아래가 있어요. 이게 아래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가 좀 오래 방법이 없는 게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TMI 우리와 똑같은 원자로는 그렇게 그 원자로 사고 나서도 전혀 사례 판단도 다치지 않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우리는 또 과학 경수로만 일단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다행이라는 거거든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지금 어마어마한 원자력 발전소를 많이 건설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과학 경수로만 건설해요. 이제 그것마저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사고가 나도 미니마이즈 굉장히 적은 피해를 받을 거다 하는 거. 경력도 워낙 커가지고 모든 것을 다 그 안에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스마트라고 보는 아까 원자를 제가 이제 잠시 이것은 이제 전기를 만들어서 해수 담수하고 일부는 이제 동력을 써서 이제 핵 잠수, 원자력 잠수함을 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모든 것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좁은 공간에 세울 수 있는 그런 특수한 원자력을 쓰게. 그게 이제 사우디하고 이제 아직 이제 결론은 안 났지만 아마 잘하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우리가 건설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원자력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도 방사선을 받고 지하에도 받고 이 공기 중에도 방사선을 받고 여러분이 먹는 음식 중에 방사선이 나오지 않는 음식 하나도 없어요. 저 몸에도 방사선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규정을 어떻게 했냐면 예전에 지금 좀 다르지만 일반인이 하나를 받는다고 하면 가정을 해보죠. 하나를 받는다면 저같이 원자력을 사는 사람은 여러분은 50배를 받도록 허용을 했었어요. 그리고 사고난 원자력 발전소 사람은 250배를 받도록 허용을 했었어요. 법적으로. 지금은 조금 더 강화가 됐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뭐가 다릅니까? 왜 일반 국민은 하나를 법적으로 하나를 허용하는데 저같이 원자력 하는 사람은 50배를 더 허용하는데 그리고 사고난 원자력 발전소는 250배를 허용해요. 법적으로. 그것이 왜 그렇게 있겠느냐. 여러분하고 저하고 뭐가 다릅니까? 근데 저는 원자력에서 일한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보다 법적으로 50배를 더 받아도 괜찮고 법적으로 허용을 하고 요즘 조금 이제 강화가 됐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원자력 하는 사람 일반 대중은 가능하면 방사선에서 멀리 해주겠다 하는 적이 있어. 제가 앞으로 이야기하면 50이나 250까지는 안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병원에서는 그 방사능 그 필폭이 무제한이에요. 그래서 병원에서 그 중간전실에 몇 년만 있으면 어마어마한 방사능을 많이 받아요.
뭐 엑스레이 찍고 뭐 찍고 뭐 그러면 그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수십 개를 받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방사선을 많이 받고 죽었다는 사람들이 아직 제가 못 봤어요. 누구나 원자력을 찬성할 권리도 있고 누구나 원자력을 반대할 권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거짓말하는 권리까지 주지 않았어요. 저 반역을 하고 싶으면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반역을 하라. 얼마 전에 작년인가 대전시청에서 일본의 어떤 반역하는 여자가 와서 발표를 했는데 후쿠시마 원자력 1,700명이 죽었다고 발언하고 그래서 큰 화가 났어요. 왜 그렇게 거짓말하냐. 일본 정부 발표는 방사능 때문에 죽은 사람 한 사람 없다고 발표해요. 세계 보건기구 WHO에서 보고를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거짓말하고 부산대학교 법대 교수 한 분이 공청을 할 때 나오셔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해운대에 사는데 저 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고장날까 사고 날까 잠을 못 잔대요. 정말 피가 여기까지 와. 그 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2,000명이 있어요. 당신 말대로면 그러니까 지옥 같은 곳이다. 지옥 같은 곳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전기를 만든 사람 여러분 형제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기한 교수가 저 고리 원자력 발전소 사고 날까 잠을 못 잔다는 소리가 어떻게 대학 교수 영식을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냐. 여러분을 위해서 그 말대로 지옥 같은 곳에서 생명을 걸어놓고 이러는 사람들 보고 어깨를 두들겨 격려를 해야 되는 것이 어른의 도리 아니냐. 근데 거기 가서 또 한단 소리가 전 고리원자력 발전소 잠을 못 자요. 자, 사고 나면 맨 먼저 누가 죽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도 죽을 거예요. 근데 조금이라도 양식 있는 사람은 그런 소리가 그것처럼 사실이라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분명히 있는데 저희도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가 그렇게 위험하면 우리가 그것을 일을 하겠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일을 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죠. 판도라를 본 어떤 주부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 영화가 소감이 어떠냐 그랬더니 이번 말이 참 재밌어요. 그게 영화일 뿐이죠. 한 평범한 주부가 그 판도라를 보고 영화일 뿐이 저런데 국가원수가 그걸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타령을 하겠다. 그럼 어떻게 일을 해야 됩니까? 정말 그 후에 정말 얼마 동안 잠을 못 잤어요. 훌륭한 지도자의 삶. 훌륭한 지도자는 없는 것을 찾아잖아요. 그 불평할 줄은 몰라요. 있는 거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게 훌륭한 지도자라는 생각을 그리고 과학은 절대로 후퇴하는 법이었다. 앞으로 갔으면 갔지 후퇴잖아요. 그 빌 게이츠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빌 게이츠가 아프리카 가서 자선 사업을 하고 돌아와서 첫 성이 뭔지 아세요? 원자력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그래서 한국 하이스까지 갔어요. 왜냐하면 그 가난한 아프리카에서 가져보는 게 가장 필요한 게 전기인데 가장 싼 것이 원자력으로 한다. 자, 그분이 평생 원자력이 없다고 해서 사람들 무슨 불편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원자력을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분은 인류의 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100년 후의 후손을 위해서 지금 이 시대는 뭘 할 거냐? 저는 딱 두 가지를 하죠. 하나는 아름다운 궁수면서 잘 보존해서 물려줘야 되고 후손에게. 또 하나는 원자력 기술자라고 제대로 해서 물려주면 우리 후손이 고통받고 살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원자력 기술자를 100% 한다면요. 원료값은 3%도 안 돼요. 우라늄 원광값은 전체 코스트의 3%도 되지 않아요. 97%는 우리 머리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많이 원자력 효율 사이클이라는 것을 완전히 100% 한다면 원료값 3%밖에 안 되는 거예요. 97%는 인간이 분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석유는 아무리 기술 잘해도 인간의 분해가 가할 수 있는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90%의 연료값이에요. 자원이 하나도 없는 필요 없는 몸만. 자, 우리가 에너지가 없는 나라는 무엇으로 갈 거냐? 결국 머리가 만드는 에너지, 원자력밖에 다른 선택이 없어요. 이러한 지금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문제 이제는 나라가 이렇게
아주 뿌리까지 흔들리는데 이 원자력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이 들고 나서가지고 문재인을 좀 깨쳐주셨으면 하는 것을 축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와대에 이제 처음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그 국무투표에 붙이자. 그 며칠 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20만이 돼야만 이제 청와대에 대답을 할 텐데,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좀 이제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제 전문 경영에는 단점이 뭐냐면 자기 2년 동안에 실적 올려서 월급 많이 받고 떠나면 끝이에요. 그래서 미래에 투자를 안 해요. 특히 R&D 연구개발은 10년, 20년을 해야 결과가 나오는데 굉장히 불리해지는 거예요. 근데 재벌은 10년, 20년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해요. 이건 회장 같은 사람 10년 후에 먹거리를 찾으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도와줘야 이렇게 정부가 하는 거예요. 저같이 경기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상식의 눈으로 봐도 정치권 잠자고 있어라. 그래야 경기가 성장한다. 내가 이제 국교들 작년에 국교 가서 그랬어요. 국교들이 제발 입어보지 말고 있는 법 좀 없애는 일 좀 하라고. 지금 원전에 종사하는 분들이 너무 난감하지 말고 또 대학교에도 지원생이 없다 그러는데 조금만 더 참으면은 다시 우리가 좋은 날이 오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인류의 역사, 인류 지도를 바꾼 두 번의 테크놀로지 하나는 전기고 하나는 암모니아 합성이었어요. 암모니아 합성 덕에 대농장 농사짓기 시작해서 인구가 가장 폭발하기 시작해요. 그 두 가지가 인류 역사를 바꾼 가장 중요한 테크놀로지가 전기하고 그 전기를 이용한 에어컨디션하고 그 암모니아 합성. 그 암모니아 합성이 없었으면 지금 미국 같은 그 대농장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천연비료만 가지고 그 부분은.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결국 전기. 근데 암모니아 합성을 하려면 전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이런 가장 위대한 기술이 전기를 만드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아마 정부가 언젠가는 무릎을 꿇겠죠. 사람들 처리하고. 이제 제일 가장 걱정하는 것이 서울대학교도 원자력공학 학생이 하나도 안 나와요. 가시도 원자력공학 학생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북한에서 가장 대우받는 과학자가 누구라고 생각해요? 원자력 기술자였어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부대접받는 게 누구예요? 저 같은 원자력 강사한테. 북한은 김정은이한테 가장 사랑을 받는 게 원자력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문대통령한테 가장 미움을 받는 것이 저 같은 사람이 원자력 강사입니다. 어제 세상에 이런 거를 보겠어요. 방사선이 5가지가 있습니다. 알파, 베타, 가마, 엑스선, 중선전인데 그 엑스선이 두 번째로 위험한 방사선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엑스를 찍자 그러면 거부하신 일이 있어요? 아무도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방사선 같이 사는 거거든요.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일반 대중한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반응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 안에서 우리 핵물질을 만들고 사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데 왜 당신들 타임하고 시비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토론에서 그랬어요. 당신 핵물질 만져봤냐고 물었어요. 한 번도 안 만져봤대요. 그래서 대중한테 물었어요. 핵물질 평생 만든 사람 말이 진실이냐 아니면 저 사람 말이 진실이냐고 물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이성과 전문가들은 다 거짓말이고 그런 이성은 풍토가 있어요. 전문가는 전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랬지만은 인간은 완전하잖아요. 인간이 만든 기계 완전한 기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유지 보수하고 연구 개발하고 실고 닦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민감해요. 가장 잘 알아요. 이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여론을 물어보시면 아마 원자력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정치가들의 행동에 비추어 볼 때 우리들이 사업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야 될지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결국은 여러분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해결 적이 없어요. 우리 청와대에 오려는 이제 그 국민투표에 붙여보자. 이 국민투표에 붙여가지고 사력을 처리하라는 그 의견이 70% 80% 나오면 정부도 마음을 바꾸지 않겠어요?
지금 대만이 지금 저 탈원전 이제 폐기한다고 이제 국민투표 들고 나왔으니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뭐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청원에 열심히 적극적으로 주변 사람들 도움돼서 해주시면 아마 문제가 잘 풀릴 거예요. 후배 세대들에게, 후학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는 자는 없는 거 불평하지 않아. 없는 거 가지고 불평하지 않아. 그러니까 딱 한마디 프리덤이 있으나 그 세상에 공짜로 땀을 흘린 것만큼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세상은 공짜로 없어요. 근데 땀을 흘려보니까 흘릴수록 재미있어요. 그래서 땀을 흘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이런 게 공부는 머리로 하는 거 아니고